안녕하세요. 부동산 길잡이입니다. 이 동영상은 꼭 끝까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는 동영상입니다. 특히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과 함께 금리 인하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두 개의 지표입니다. 국고채 10년물이 2018년 6월을 기점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고채 10년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의 금리가 하락을 하면 경기 전망이 안 좋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국고채 10년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전망을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가 즉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되십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기 종합지수입니다.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모두 1년 동안 100 이하로 떨어져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경기 종합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와 시장 모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아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은행을 한국부동산은행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 있어서 부동산 시장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만든 포스터를 보시면 기준금리를 정할 때 핵심은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서 물가가 높게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서 통화 가치를 유지시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금리를 인하해서 예금을 줄이고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금리를 인하하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장을 하십니다. 2017년에 한 번, 2018년 11월에 한 번 총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 상승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최근에 보면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한 단어처럼 쓰시는 자칭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적 완화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한준 의장 벤 버냉키가 시행한 정책입니다. 양적 완화를 시행할 때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미국의 모든 자산 가격이 30%에서 50% 정도 하락을 합니다. 미국 금리도 제로 금리인 상태이지만 경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로 금리 상태로 만들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시행합니다. 버냉키 의장 이전에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에 팔고 국채를 팔아서 만든 자금을 시장에 다시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연방은행에 팔고 미국 연방은행이 미국 정부에 현금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정부가 한국은행에 국채를 팔고 한국은행이 지폐를 만들어서 정부에 돈을 주는 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서류상으로 국채 거래를 규제하고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버립니다. 미국 연방은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장에 있는 채권까지 구입해버립니다. 기존의 방식과 비교할 수 없는 양의 자금이 시장에 투입됩니다. 엄청나게 투입된 자금이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고 50%까지 떨어졌던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까지 상승을 시키면서 경제 상황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양적 완화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양적 완화 단어를 쓰는 분들은 다른 의미로 양적 완화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당시에 경기가 나빠지는 징조가 보이면 미 연준에서 자산을 구입해버립니다. 경제 상황이 좋으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미 연준에서 자산을 구입해주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게 됩니다. 이때 나온 단어가 good is good, bad is good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미국에서 시행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산 가격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올랐으니 대한민국에서도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파월 의장이 열심히 싸우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양적 완화 당시에 발생된 연준의 자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롬 파월 의장이 물러난 이후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통화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달러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 있는 나라는 달러, 엔화, 파운드를 쓰는 미국, 일본, 영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양적 완화를 시행할 경우 아주 많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베네수엘라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모두 기축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 상태에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양적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상승을 한다는 소리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